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2023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패키징TV 구독자 여러분들은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패키징TV는 지난 4월 첫 방송 이후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매주 찾아뵈면서 이종 산업의 특징을 가진 패키징 산업의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12월 마지막 주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제품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패키징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 등의 제품 품질을 보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까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패키징과 함께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키징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와 판지가 있습니다. 종이는 수세기 동안 포장재로 사용됐고 판지는 비교적 새로운 포장재로서 다용도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차 포장재로서 시리얼,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아울러 변형된 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온 보관 가능한 멸균팩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만 해도 패키징 재료가 아니었던 플라스틱. 오늘날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 없이 포장재를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병, 컵, 캡, 용기, 영포장재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고 다목적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폐기하면 미세 플라스틱 등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리는 기원전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를 초월한 소재로 200년 이상 음식과 음료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이 소재는 고급스러운 모양과 느낌, 비반응성 특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용기의 탄소 발자국은 파손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와 함께 제조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은 식품과 음료용 패키징으로서 1800년대 초 주석도금 철캔부터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알루미늄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2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알루미늄의 보호 기능과 100% 재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매우 인기 있는 포장재로 거듭났지만 알루미늄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속 가능한 재료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패키징 소재들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패키징에 대한 규정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각 포장재를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생산 공정의 출발점으로 패키징 산업에서 원자재 가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에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공급 병목 현상과 자재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원자재의 효율적 사용과 가용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이는 인터팩 2023 전시회에서 매우 잘 드러났습니다. 많은 기계 또는 패키징 제조사가 효율적인 기계와 공정, 새로운 재료와 최적화된 패키징 솔루션을 인터팩에서 선보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패키징 산업의 자원 보존에 관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더 얇은 두께, 적은 재료를 사용하면 생산 과정에서 더 적은 CO2를 방출하게 됩니다. 많은 패키징 기업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패키징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패키징을 만들 때 화석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하거나 농업 부산물, 식품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종이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라고 인식돼 많은 인기를 누리며 다양한 패키징 솔루션에서 플라스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느리게 성장하는 나무가 아닌 잔디로 만든 종이가 등장하고 기존 종이보다 CO2를 5배 적게 방출하는 등 새로운 종이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경량화, 포장 최적화, 재사용, 재활용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주식회사는 올패키징TV와 함께 패키징 산업의 기술,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패키징 전문지 올패키징 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과 25일에 웹진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올패키징 저널은 다양한 기술 자료, 정보, 사진, 뉴스 등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패키징 저널과 함께 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패키징 산업의 영위와 발전을 위한 투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에는 올패키징TV는 물론 올패키징 저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패키징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패키징을 통해 제품을 보호하고 품질을 보존하고 상품성을 향상해 많은 제조사들이 잘 팔리는 제품으로 크게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패키징을 분석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MZ세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약과는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과자입니다. 그런데 기름에 튀기는 제품인 만큼 산패가 잘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석식품처럼 바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유통 판매되는 약과 제품은 패키징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벌레나 곰팡이와 달리 산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맛이 떨어지고 건강에 해로워도 소비자가 잘 모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서 판매되는 약과인데요.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과연 2024년 5월 19일까지 이 약과가 산패되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간의 수고금 형태로 제조되는 약과 제품은 OPP의 폴드랩 포장에 산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패키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키징을 통해 우리 전통 과자인 약과가 더 큰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지난주 2024년 포장기술사 검정 시행일이 1월 27일이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포장기술사 현황과 2024년 시험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포장기술사 1호가 탄생했습니다. 1980년대는 제조업 중심의 시대로 패키징이 생산관리 분야에 속해서 전문 인력과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5월에 약 20여 명의 포장기술사가 주축이 돼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가 만들어졌고 현재 약 200명 정도의 포장기술사가 국내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 가운데 180여 명이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매년 30여 명이 시험에 응시해 10명 내외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패키징 산업이 많이 발전해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사 자격, 특히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앞으로 그 인원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인당 국내 총 생산량, GDP를 보면 우리나라를 막연히 선진국,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로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21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이 64.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9.4달러로 33위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크리스마스 휴가, 여름 휴가 등 오랜 기간 휴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일할 때 확실히 하고 놀 때 확실히 노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마냥 열심히 오래 하면 좋다는 사고방식이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극심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제조 현장의 작업자 부족이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패키징 산업 종사자분들은 스스로 얼마만큼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2024년에는 자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교육, 전시회 관련 소식입니다.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패키징 주식회사는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세계 유수의 글로벌 패키징 전시회를 참관하는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 올패키징은 단순한 전시회 참관이 아닌 관련 기업 탐방, 시장 조사 등을 더한 내실 있는 참관 일정으로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올패키징은 2024년에도 해외 유수의 패키징 전시회를 참관하는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에는 독일 düsseldorf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쇄 산업전인 드루파 2024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2일부터 7일까지 드루파 2024를 참관하고 유럽의 패키징 제조기업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팩엑스포 2024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팩 2024 등을 참관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사모펀드는 왜 패키징 기업에 투자할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모펀드가 패키징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데요. 돈이 되는 곳을 찾아 투자하고 되팔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가 패키징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국내 최대 골판지 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 몇 년 뒤 되팔아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여러 사모펀드에서 패키징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왜 패키징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일까요? 바로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장재는 한번 거래를 하면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특히 식품 산업과 연결된 패키징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모펀드가 주로 규모 있는 패키징 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여파가 중소 패키징 기업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매출 증가를 위해 저가 경쟁과 저가 입찰 등 다양한 형태로 패키징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사한 패키징 기업과의 M&A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규모 확장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에서 국내 패키징 기업 간 M&A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인데요.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재매각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패키징 기업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패키징TV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12월 마지막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